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장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심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학사 강원구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장 쉽게 맞추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맞추는 거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2개 내지 3개 정도를 반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을 텐데요.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건데요. 일단 좀 수학 같은 경우 이제 좀 만약에 가유형으로 봤을 때 좀 등급을 좀 받기 어려운 학생들은 나형으로 이제 유형을 돌리게 되면 좀 등급이 많게는 2등급, 적게도 최소한 한 등급 정도 그렇죠. 올라갈 수 기본적으로 올라갈 네. 수는 있죠.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이제 다 모든 학과들이 이렇게 허용을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대나 상명대나 이런 대학들은 자연계 모든 모집 단위를 다 나까지 허용을 하는 반면에 또 일부 대학들 예를 들어서 가천대라든가 혹은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좀 일부만 좀 허용을 하죠. 일부 학과에서만 이제 수학 나로 수능 네네.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는 제외하고 나머지 모집 단위는 다 허용이 되는 반면에 또 가천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복잡합니다.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 조경학부라든가 혹은 건축학부, 산업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공학과, 간호학과, 그다음에 기타 이제 좀 보건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선, 예. 방사선, 물리치료 이런 학과들만 나형을 좀 모든 해주죠. 학과가 나형을 허용해 주는 거는 아니다. 네네. 근데 확실히 가에서 나로 바꾸게 되면은 등급이 자연스럽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쉽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또 정시와 다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분이 상위든 하위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딱 끊었을 때 그 구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정시하고도 잘 일치를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나를 허용을 했는데 막상 정시 지원하려고 하니까 가만 반영할 수도 있지 네,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 유의를 해야 되고요. 꼭 좀 요 대학만 학생들이 이제 지금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대학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런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자연계열들은 허용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나로 돌린다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좀 전략을 세워서 그러니까 나를 허용하는 대학 위주로 내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자칫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을 찾아보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은 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예를 들어 숭실대라든가 성균관대, 중앙대 같은 경우 이제 두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언급드렸던 그런 숭실대, 성대, 중앙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한 과목을 반영을 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유의할 게 있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에서 이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다 모두 허용을 하는 반면에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과탐만 허용을 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사탐만, 자연은 과탐만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만 하겠죠. 원래는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과탐 다 가능하게끔 열어두는데 약간 한양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정을 해놨네요. 네네. 특히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절름발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특정한 과목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느 한쪽에 되게 약하거나 특히 수능 때 실수로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탐구 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두 개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도 약간 보험 삼아 한 과목을 좀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자, 세 번째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좀 보면서 의외였어요. 한국사를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는 대학이 있다고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필수 응시 그리고 이제 한국사 등급을 지정하는 대학들 예를 들어서 뭐 고대 뭐 3등급, 경희대 뭐 5등급, 성대 뭐 4등급 이렇게 등급을 지정해 주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지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대학처럼 아예 그냥 탐구 한 과목을 대체해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릴 대학이 바로 서경대학교라는 학교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 한 과목을 이제 한국사로 대체해 주기 때문에 사실 한국사는 이제 왜 이게 유리하냐?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응시자가 계속 주는 상태에서 수능 등급 따기가 좀 쉽지 않은데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노력에 따라서 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해드려봤습니다. 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대학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뭐 중앙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가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제2외국어나 한문을 이제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 주는데요. 사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리죠. 왜냐하면 이제 제2외국어나 한문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그렇죠. 카드가 참 유용할 수 외고 있겠지만 친구들한테는 네. 조금 외고 국제고 학생들은 네, 대체로 맞습니다. 중국어나 이런 쪽은 대부분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스페인어과라든가 이런 음. 친구들은 충분히 유리하겠는데 그게 아니고라면 내가 뭐 한문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제2외국어도 배운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 카드는 크게 활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그쵸. 거겠죠. 네.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다섯 번째 바로 이제 영어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제 한국사와 더불어서 이제 절대평가 과목인 이제 영어 과목 같은 경우가 다른 이제 과목에 비해서는 좀 등급 받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국민대나 숭실대나 혹은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이 등급 합에서 영어 과목을 이제 배제하기 때문에 이런 대학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요. 나머지 대학들에서는 영어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만약에 절대평가 과목이 아니더라도 이제 응시 인원이 좀 많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았던 그런 이제 과목들 뭐 생활율이라든가 사회문화라든가 뭐 과학 쪽에선 원이라든가 생명과학 원 이런 과목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등급의 합에 넣어서 맞추면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학습을 하는 패턴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제 하나를 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문제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러니까 사실 요즘 저는 이런 포인트를 좀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맞출 수 있는 걸 절대 틀리지 마라. 그것만 잘해도 2등급 정도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올라가더라고요. 1등급은 조금 좀 다른 네, 문제였는데 2등급 같은 경우엔 최소 20점을 날려도 2등급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해도 영어는 생각보다 좀 쉽게 점수가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가장 전략적인 과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는 좀 놀라웠던 건데 소수점 절사 찬스가 있다. 이 절사라는 게 무조건 내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수점 쪽을요. 일단 이제 탐구 두 과목을 이제 평균을 반영하는 대학이 뭐 중앙대나 성균관대나 숭실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요. 중앙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한 과목은 2등급, 한 과목은 3등급을 받았을 때 그럼 이제 평균이 2.5등급이잖아요. 그럼 2.5등급을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0.5가 넘으면 등급을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등급 합을. 근데 반면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2.5인 경우는 뒤에 0.5를 없애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제 2등급이 되는 거죠. 2등급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득인 거죠, 상당히. 그래서 성균관대는 이제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게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두 개 합 4이긴 하지만 영어가 고정으로 네, 2등급이죠. 영어가 고정으로 2등급에다가 한국사도 4등급이네. 그러니까 그 절사 찬스는 주긴 했지만 나머지에서 쉽지 않은 대학이야라는 걸 뭔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좀
좀 정리를 해볼게요. 6가지 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수학 나로 한번 변화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 그리고 서경대처럼 한국사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학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하는 대학들, 그리고 영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 마지막으로 소수점 절사 찬스, 바로 이제 성균관대가 예시로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확실히 이 6가지를 모두 다 해당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일부만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6가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이 대학에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활용해 본다든지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그냥 내가 수능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